미 연준이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다.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금리가 경제 흐름을 지배하는 세 가지 경로를 살펴본다. 금리가 변동하면 가계의 저축, 기업의 투자,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 변동은 장단기 금리 경로, 자산 가격 경로, 환율 변동 경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장단기 금리 경로는 단기 금리에서 장기 금리와 은행, 여수신 금리로 파급되어 소비와 투자 등 실물 부문으로 이어진다. 단기 금리는 금융회사의 유동성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장기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이 대출 이자율을 올림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들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반대로 정책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증가시킨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금리가 즉시 하락하여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낮추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과 개인들이 대출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 기업은 설비 투자를 진행하거나 개인들은 주택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한다. 금리 변화는 주식과 채권 등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들이 빌릴 수 있는 자금의 비용이 증가하여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주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고정적인 금리를 갖고 있는 채권의 수요는 줄어들며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 물론 채권의 중도 매도 가능성과 추가 수익 가능성이 줄어 손해가 발생하지만 상환일까지 채권을 가져가면 투자 수익률은 변함이 없다. 실제로 잔여 상환일이 3년 이하로 남은 채권은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이자를 받다. 상환일에 액면가를 상환받고 다시 채권을 매수하면 된다. 시장의 금리 변동에 따라 새롭게 발행된 채권을 매수하거나 가격이 내려간 채권을 살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 잔존 기간이 적게 남은 단기 채권 위주로 투자하고 장기 채권을 보유 중이면 채권을 중도에 매도한다. 반면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리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 채권의 수요는 많아져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 현금의 보유 비중을 늘리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가 예견되면 현금으로 폭락한 채권 중에서 안전성을 갖춘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따라 주식과 채권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만 경기 호황과 불황 시에는 반대로 움직인다. 주식과 채권은 리스크와 수익 구조면에서 서로 다른 자산이기에 경기 호황 시 주식은 상승하나 안전한 채권은 하락한다. 경제가 침체되면 기업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주가는 하락하지만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함에 따라 채권 가격이 오른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말은 경기 상황에 따른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금리 변동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달러화의 가치는 하락하지만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져 투자자들은 다른 자산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다. 반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게 되어 달러당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한국의 제품은 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미국은 달러 약세로 수출 경쟁력이 증가하고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준이 비컷과 함께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하는 총재 역시 물가 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말한 바 있다. 당장 기준금리를 낮춰도 이상하지 않지만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불을 지를 위험까지 살펴야 한다.